네, 오늘 코너는 새로운 코너 놓친 영화 첫 회입니다. 놓친 영화 함께 해주시는 도시팝의 위키 예근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밀레니얼 준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박준하라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밀레니얼이 싫어요? 굉장히 호경님 세대의 시각이 아닐까? 아니 밀레니얼이 80년대생도 포함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분류다. 아,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또 불고 제가 싶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놓친 영화. 네, 준하님 어떤 코너인가요? 놓친 영화는 제가 정의를 내릴까요? 오늘 이번 기회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재조명되면 좋을 영화들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한때 저희가 놓친 영화들이죠. 약간 요즘 영화의 안티테제 느낌이긴 한데 뭔가 다시 봐도 좋을 영화들도 있고 아쉽게 조명받지 못한 영화들을 다루기도 하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근님은 놓친 영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저 준하님하고 의견 비슷해요. 이게 최신작이 될 수도 있고요. 옛날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봐줬으면 하는 영화들, 저희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봐줬으면 하는 영화들을 조명하는 거. 이 재밌는 거 아직 못 보셨죠? 뭐 이거예요, 결국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상. 제 기억으로는 항상 그 누군가가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추천을 하면 항상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찾아봤던 기억들도 나는데 보물 찾는 느낌 뭐 이런 건데, 도시팝 스타일은 어떤 느낌이냐고 하냐면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건 보통 이제 평론가들이 꼽았을 때 시대적으로 의미 있고 잘 만들었는데 대중적으로 묻혀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는 진짜 재밌는데 아차 놓쳤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재미는 보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천하는 영화들이. 자, 예근님 오늘 네. 놓친 영화 첫 번째 영화 그래서 뭔가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본 영화는 폭풍 속으로입니다. 폭풍 속으로. 1991년에 개봉을 한 영화니까 딱 30년 됐네요. 개봉한 지. 30년이나 됐어요 지금? 맞죠? 지금 2021년이니까. 네, 30년. 30년. 진짜 오래됐네요. 30년이면. 저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런 게 자꾸 세대를 가르는 네. 표현이에요. 밀레니얼 준하. 저는 폭풍 속으로 뭐 어렸을 때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는 넷플릭스 때문이죠. 어느 날 툭 떠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죠? 자, 영화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근님.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일단은 감독님이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해서 허트로커하고 제로 다크 서티를 만든 감독님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연출작이고요. 키아누 리브스와 패트릭 스웨이지가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라고 이제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덧붙이고 싶으면 청춘 액션 영화. 덧붙이면 서핑 청춘 액션 영화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덧붙이게 되네요. 네. 준하님은 언제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 넷플릭스에 떠서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던 영화인데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놓친 영화 컨셉에 굉장히 잘 맞게,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제 또래에서는 굉장히 되게 생소한 영화들을 넷플릭스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고화질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감독님 얘기부터 하자면 제임스 카메론 아내 되시는, 전 아내였나요? 지금 이혼하셨나요? 전처였죠. 네네. 그 제임스 카메론하고 그때 아바타랑 붙었었나? 그래서 허트로커가 이겼잖아요. 아카데미였나? 특징은 이제 뭔가 굉장히 하드하고 그래요. 선이 굵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폭풍 속으로 때부터도 좋아했었고. 요 아마 전작이 블루스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이미 리 커티스 나오는 좀 액션 영화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것도 좀 세죠. 여자 경찰 얘긴데. 네, 그것도 좀 세죠. 네. 그것도 굉장히 하드보일드하고 스타일이 확실히 있으신 감독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그 군인들 영화로 뭔가 이렇게 최적화되신 느낌은 좀 있는데, 뭐랄까요, 험한이라는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잘 찍으시는 것 같아. 저도 처음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작품 본 게 제로 다크 서티였고, 빈라덴 사살 작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성 요원이어서 되게 관점이 되게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에요. 재밌죠, 영화. 자, 배우는 그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와 그다음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패트릭 스웨이지. 이게 사랑과 영혼 이후에 나왔던 영화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패트릭 스웨이지 인기는 절정이었고 키아누 리브스는 아마 그 전작이 엑설런트 어드벤처였고 그래서 약간 이제 코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배우였는데 이게 아마 그의 첫 번째 액션 영화 그래서 이미지 바꿈에 아주 확실하게 도움을 준 작품이죠. 진짜 청춘 스타 이제 막 떠오르는 그죠? 20살에 네.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은 안 보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에이그님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FBI 신참 요원 조니 유타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조니 유타라는 친구가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 발령을 받죠. 그래가지고 수사를 맡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터는 그 범죄 조직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퍼다라는 단서를 얻게 되고 키아누 리브스 조니 유타가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서핑을 배우며 잠입 수사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의 또 특징은 잠입 수사를 하게 되는데 범인을 알게 돼요. 키아누 리브스가. 그러면서 그 범죄 조직단의 리더인 보디란 친구 패트릭 스웨이지가 맡은 그 친구가 살짝 동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장면들이 기억이 나네요. 키아누 리브스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정말 값진 영화였고요. 연기를 되게 못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배우라고는 그렇죠, 생각은 안 그렇죠. 했어요. 근데 이제 막 떠오른 청춘 스타의 느낌이 그 주인공의 상황에 적절하게 잘 맞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조니 유타는 이제 첫 FBI로 발령을 받아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의 풋내기 요원이잖아요. 굉장히 막 치기 어리고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뭐 풋볼 선수였던 뭐 그런 약간 으스대는 치기 어린 청춘의 모습을 담긴 캐릭터라 잘 어울렸어요. 연기가 어색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도 캐서린 비글로우가 캐스팅을 하면서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싸웠대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좀 조니 데이비나 찰리 신 같은 좀 그때 당시의 스타들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키아누 아니면 난 영화를 찍지 않겠다 할 정도로 싸우면서 캐스팅을 했는데 정말 잘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준하님 말씀처럼 의욕 넘치고 약간 미숙해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패트릭 스웨이지랑 그리고 되게 잘 맞아요. 그 극 중에서. 아, 네. 달고 다른 듯한 느낌의 패트릭 스웨이지와 이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잘 맞아서 어렸을 때는 패트릭 스웨이지에 대한 걸 매력을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맡은 캐릭터, 보디란 캐릭터와 그 배우가 너무 찰떡이어서 그 캐릭터 보는 맛만 해도 영화는 진짜 볼만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요즘 특히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맞아요. 바다에서 되게 매일 밤 파티를 열고 히피처럼 살고 낮에는 파도 타고 오늘도 야근하신 준하님한테는 너무나 네. 그 동경의 대상일 것 같은데.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보디라는 캐릭터가 키아누 리브스가 분한 조니 유타 이제 어린 남성에게는 약간 선망의 대상, 그러니까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그 대상이 되는 남성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인물의 사는 삶 자체가 그냥 결국은 파도가 치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뭐 조니 유타나 뭐 저희처럼 뭐 일을 하고 매번 뭐 어디 교육과 규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근데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층적인 면이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그 빌런 중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줄거리상에서는 그냥 은행 강도잖아요. 놀기 좋아하는. 근데 저희도 보는 관객도 좀 동화되는 게 그 사람의 삶은 너무 멋있고 물론 이제 은행 털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당인데 그 외적인 그 삶이 너무 멋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동화되고 키아누 리브스조차 그 형사조차 동화되니까 그 동화되는 그 과정이 되게 멋있는 거죠. 재밌는 거죠. 특히 아까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그거 보면. 그죠? 그것도 준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아누 리브스의 시선에서는 약간 따르고 싶은 큰형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게다가 별명이 보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보디살타의 줄임말인 보디로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게 이제 보살이라는 뜻이래요. 종교처럼 이제 주변에 추종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카리스마도 있고.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정말. 진짜 멋있는 캐릭터예요. 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거. 결함이 있다. 뭐 이제 그쵸. 잡히면 뭐 감방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서핑이라는 거 요즘은 이제 약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기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나 즐겼던 맞아요. 그냥 외국 스포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핑 하고 싶다 이런 느낌조차 저는 안 봤었던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요즘 다시 보았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아는 느낌 있잖아. 저 바닷가에 해변에서 이렇게 그렇지. 낮에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바람 들어오면은 파도 타고 저 삶이지 막 이렇게 좀 예전보단 더 이해하게 됐다 그 상황들을.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서핑이 좀 덜 생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봤을 때도 저게 뭐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음.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서핑보다는 스케이트보드가 메인 소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그래요? 오. 그때 당시에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들을 이제 셀렉을 하다 보니 근데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지역과 바다 같은 게 더 어울리니까 서핑으로 간 것 같은데 아 스케이트보드였으면 안 멋있었을 것 같아. 패트릭 스케이트보드 스웨이지가. 갱단. 총 그러니까 들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녀. 뭔가 그 서핑이어야 뭔가 약간 더 그 자유로움이 더 느껴지는데 잘하셨네요. 서핑이란 소재도 거의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소재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 게 그 보면은 처음에 조니 유타가 서핑을 하러 갔을 때 막 때리잖아요. 와서 로컬 룰 하면서 너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때리잖아요. 이제 굉장히 사실 저도 이제 입문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나름의 약간의 폐쇄성이 있는 스포츠긴 하거든요. 그 맞아요. 파도 그 바다에 이제 주로 가는 서퍼들이 있고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세고 에티켓이 막 있어요. 막 한 파도에 누구 막 이게 있어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 끼는 게. 그래서 되게 깽단이라는 집단과 은근히 연결고리가 있네. 약간 이런 재미점도 있었죠. 법은 잘 안 지키면서 어떻게 그 자기네들 순서는 그렇게 잘. 캐서린 비글로 감독 영화의 어떤 특징 같은 거기도 한데 러브 스토리 따윈 개나죠 이런 게 좀 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평범하게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캐릭터도 굉장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캐릭터를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가 뭐 의존적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 주인공한테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인상적이긴 해요. 사실 여성 캐릭터도 거기서는. 그 서핑 세계 처음 입문하게 된 것도 그 여자친구가 가르쳐줘서. 아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패트릭 스웨이지의 전 여자친구예요. 근데 전 여자친구인데 그냥 계속 같이 놀아. 계속 같이 파티해. 약간 그런 쿨한? 저들은 우리랑 다르네? 약간 뭐 이런 대인배적인 면모? 정말 동경의 어떤 그런 삶.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이게 동경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보디란 캐릭터가 추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영화의 막바지로 가면은 이 보디란 캐릭터가 자기의 약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질로 잡아서 조니 유타가 막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남들이 그러니까 이용하고. 조니 유타가 이제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범인인 패트릭 스웨이지를 이제 좀 조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윤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모순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파도를 타고 싶고 그냥 난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을 뿐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그렇게 챙기는 인물은 아닌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멋있다가 그래도 저 사람은 빌런이네.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죄의 대상이 돼야 하는 인물이구나. 봤던 그러네요. 거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독님도 또는 작가도 보디라는 캐릭터를 되게 양가적인 감정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누구나 동경하는 삶이지만 무책임하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둘 다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 보디도 처음에 되게 멋있지만 정말 결국 추악한 인간이긴 하거든요. 나중에서 되게 결말이 별로 안 좋고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조니 유타도 히어로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나중 가서 부족한 인간이란 게 보이니까 감독이 그렇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젊은 이들 그린 거 아닐까? 그거 생각난다. 그 데니 보일의 비치도 비치 다 보셨죠? 비치 준하님 안 보셨어요? 이 영화를 놓쳤네 비치를. 아우 봐야겠네요. 네. 그것도 비슷하죠. 사실 어떤 파라다이스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트여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조금의 어떤 그 균열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더니 너무나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이렇게 변하는 결국은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인데 약간 메시지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예근님 기억나는 네. 장면 뭔가요? 저는 그 중간에
은행을 털고 조니 유타가 패트릭 스웨이지를 추격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들이 잘 기술은 모르겠는데 뭐 핸드헬드 카메라 같은 느낌으로 계속 쫓아가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지고 되게 30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내가 쫓아가는 느낌처럼 보여서 이 감독님이 이때부터 달랐구나라는 생각? 액션을 진짜 잘 찍습니다. 액션 진짜 잘 찍어요. 준하님은요? 아직 엔딩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엔딩 얘기하죠. 뭐 저는 그 인상적이면서도 아쉬웠던 장면이 진짜 그 엔딩이었어요. 그 결국 보디가 도망쳤고 성공적으로 조니 유타의 수사망을 도망쳤고 근데 알잖아요. 조니 유타는 이 보디라는 인물이 50년마다 오는 그 거대한 파도를 타러 맞아요. 호주의 어느 해변에 갈 것이다를 알아서 딱 그 시점에 가서 그를 포착하잖아요. 원래는 사실 그 보디라는 캐릭터가 뭐 깽지를 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한 모든 이유가 사실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였던 거거든요. 사실 목숨을 걸고 탈 수밖에 없는 집채만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였는데 결말에서는 사실 조니 유타가 직전에 잡지만 놔주잖아요. 그 파도를 타러 가게. 어차피 그 파도를 타면 죽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도록 놔주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멋있기는 한데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단죄를 해야 되는 저라면 제가 조니 유타였으면은 그 파도를 눈앞에 두고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끔찍한 형벌이니까. 정말 끔찍한 형벌이죠. 네, 정말 진짜. 잔혹하죠. 근데 그 인물은 그렇게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권선징악을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 되게... 약간 낭만적으로 끝나는 게 저는 맞아요. 살짝 너무 미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미화했죠. 사실은 그냥 낭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장면이에요. 진짜 친구이자 범죄자가 자기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것을 앞에다 두고 내가 죄 지은 건 아는데 나 저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나 저거 한 번만 저 파도 타게 해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지금 경찰한테. 맞아요. 근데 또 키아누 리브스는 뒤에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조직 경찰들이 있는데도 패트릭 스웨이지를 놔주죠. 패트릭 스웨이지는 눈인사 한번 딱 하고 그 큰 파도를 타고 들어가서 그 생각 안 해봤나요? 안 죽었다. 분명히 패트릭 스웨이지 저거 비장한 척 뻥치고 파도 탄 다음에 다른 성으로 그 결말이 그래도 조금 괜찮다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됐던 게 분노의 질주 아시죠? 분노의 질주가 거의 이 스토리랑 비슷하거든요. 형사가 잠입 수사해서 근데 결국 동화돼서 어쨌든 거기 같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폭풍 속으로는 양반이 있죠 사실. 아무튼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고 굉장히 길이 남는 명장면이라서 뭐 그걸 보는 맛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한테 특히 추천하시겠습니까, 예근님? 액션 영화 정말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시간 잘 가고 멋있는 배우들 나오고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폭풍 속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콘 같은 영화 같아요. 네. 이게 혹시 리메이크 작품 보셨나요? 15년도에 포인트 브레이크라고 리메이크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이거 네, 이거 리메이크한 건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30년 전 작품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폭풍 속으로 원제가 포인트 브레이크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준하님은 어떤 분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요새 다시 우리나라에서 제 또래 서핑하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도 같이 보면은 무엇보다 그냥 맞아. 서핑을 직접 하는 듯한 카메라 앵글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 입문자로서 너무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이 삭막한 도시에서 서핑하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서퍼들은 다 반드시 봐야 될 영화입니다. 90년대 액션 영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의 히어로들,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라든지 터미네이터 있어요. 터미네이터라든지 그런 어떤 그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들이 90년대에 있었는데 꽤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숨겨진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나 배우들이나 매력도나 그러니까 오락성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데 그 다른 당시에 잘 나갔던 액션 영화들에 비하면은 흥행에서 망했어요. 네,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 네, 망한 영화. 컬트 영화가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이후에 평들이 워낙 좋아서 한국에서 7만 명 봤나 이 영화가? 진짜 멋진 영화네요. 네, 진짜 폭풍 속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라졌지. 이런 작품일수록 트리비아 같은 게 많은데
실제로 그 멤버 중에 깽단 4명 중에 2명이 프로서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리드 보컬 나오는 거 아세요? 아, 맞다, 네. 맞다, 맞다. 그래서 그런 잔재미들이 좀 있죠, 이 영화는. 너무 좋은 영화예요. 네. 이번 주 놓친 영화는 폭풍 속으로였습니다.